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최근에 경희대와 중앙대, 한양대가 2011년에서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사교육기관의 컨설팅에 참여했던 학생의 비율은 대학별로 한 3.3에서 10.3%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입학사정관 전형이 교내 활동 위주로 안착이 되면서 사교육 수요가 좀 줄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입학사정관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학생부의 중요성은 더 커졌죠. 우리 학생들 학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2015학년도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수시상담 이어갈 텐데요.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입시계 전설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이제 3월도 벌써 열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죠. 12일이면 처음으로 전국 모의고사가 이제 실시되는데요. 우리 고3 학생들 많이 긴장하고 있을 텐데 평상시 노력한 거 차분하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 이루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를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입시 전략에 대한 애매한 사항들을 짚어주시는 인기 만점 선생님이시죠. 입시계 애정남 비전가 멘토 대표이신 하기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기성입니다. 목표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중요한 건 방향보다 속도, 아니면 속도보다 방향,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속도도 다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지만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험생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는 열의도 갖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좀 휴대폰 같은 거 쓰지 않고 공부에 좀 정진하는 그런 자세가 좀 지금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가능성을 키워주는 인기 만점 선생님이시죠. 숭이여고 정재원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이여고 정재원입니다. 올해 2014년 이제 월드컵이 있는 해인데요. 저는 월드컵 하면은 2002년 4강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나라 응원객들이 이제 외쳤던 구호가 꿈은 이루어진다는데 올해 우리 학생들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TBS 2015학년도 대학입시정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2015학년도 대입 전략과 수능 전망 또 학생부 종합전형 전략을 주제로 3월 22일과 29일에 걸쳐서 열리겠습니다. 22일 토요일에는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가 되겠고요. 29일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백춘영 기념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신청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네,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자연계열을 준비하고 있는 남학생 엄마예요. 네,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아드님이 되니까 신경 많이 쓰이시죠?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네. 제대로 아는 거는 없고 마음이 많이 급해서 아이한테 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정작 엄마가 많이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러는지 요즘에 좀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줘서 네.
그러고 네.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다른 어머니들, 학부모님 다 마찬가지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을 좀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성 선생님께서 오늘 상담과 분석을 해주실 건데요. 어머니 하기성 네.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고3 아마 처음 치르셔서 더욱더 좀 불안하실 텐데, 저는 네, 이제 맞아요. 고3 처음 올라가시는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냥 어머니도 네. 예전에 학창시절 보내셨으니까 엄마이기 전에 선배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옆에서 좀 차근차근 해주시면 학생도 좀 마음 잡고 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질문을 주셨나요? 아이가 이과 자연계열 준비하면서 탐구 부분에 과탐 부분의 공부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고 아이가 수학교육과를 가려고 생각이 많은데 장래 뭐 희망도 수학 선생님 희망인데 수학에 대한 그 성적이 흔히 등급으로 말하면 확실한 1등급도 아니고 설픈 1등급이라서 네. 그게 이제 작년까지고 올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는 수학교육과를 거기에 네. 한정돼서만 생각을 하는데 네네. 엄마 입장에서는 장래 직업군과 같이 연결해서 네. 이공계 쪽에도 음.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전문가 선생님의 조언을 네. 했습니다. 네. 네. 네, 잠시 후에 어머니 궁금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석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미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학생부학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1학년, 2학년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편에 있는데요. 국어 3.2등급, 수학 2등급, 영어가 2.77, 과학이 3.83, 4개 주요 교과가 2.88 등급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교과의 학기별 성적 추이를 좀 볼 텐데요. 국어가 이제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한 반면에 수학은 2등급 했다가 또 1등급 했다가 또 3등급으로 하락하는 추세고요. 영어는 이제 3등급과 2등급, 3등급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일단 작년 이제 11월 학력평가를 보면 국어 A형이 86, 100분이 3등급이고, 수학 B형은 이제 아주 좋죠. 97, 1등급입니다. 네. 영어는 92, 2등급이고요. 역시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 탐구에 대한 아직까지 개념 정리나 문제풀이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생명과학이 각각 5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작년 6월 대비해서 11월 성적을 좀 비교해 보면, 국어 같은 경우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요. 반대로 수학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그리고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비교과 활동 먼저 교내 활동부터 볼 텐데 1학년 학급 학습 부원도 하셨고요. 동아리 활동으로 영어 연설문, 그다음에 승점 버스 등을 했고 1, 2학년 교내 영재학급 수학 이수를 했습니다. 자, 교회 활동 보시면 서울대 산업공학과 캠프도 다녀오셨고요. 청소년 수련관 사랑의 산타 활동,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여성발전기금 사업 보조 사업 등도 했고 봉사활동이 총 한 71시간 정도 됩니다. 자, 이어서 수상 내역 보시면 2012 1, 2학기 자기주도 학습상,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다음에 수학, 영재, 탐구 발표에 대해서 은상을 받으셨고요. 1, 2학년 영재학급에서 산출물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은상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1지망인데 서강대학교 자연과학부 내 수학 전공을 희망하셨고요. 2지망으로는 한양대 수학교육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은 그 어머님께서도 방금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다른 과목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수학교과에서 우수함이 보이는 학생인데, 모의고사에서는 6월엔 2등급이었는데 11월에 1등급으로 어떻게 보면 반등의 기회를 잡았다는 점이 좀 주목이 되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의 희망이 수학교사가 되는 것이 꿈인데요. 우리 하규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어머니께 간단히 한 2가지만 여쭤볼 텐데요. 겨울방학 때 아드님이 이제 3학년 넘어오기 전에 수능 공부에 대해서 좀 공부 많이 했나요? 어머니 보시기에 어떤가요? 예, 열심히 하고 네. 본인이 무엇보다 과탐 부분이 많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걸 본인 스스로 느껴서 네네. 인강 다운받아서 듣고 네. 필요한 책 같은 경우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공부해서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그 부분이 100% 신뢰가 좀 덜 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중간중간에 예. 그런 축구 이런 부분에 너무 빠져 있어서 축구를 좋아하는군요. 예. 큰일 나네. 월드컵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기 어머니 두 번째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혹시 겨울방학 네. 때 논술 준비도 같이 병행을 하셨던가요? 아니면 그냥 수능 공부만? 제가 지금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지금 논술을 네. 3월 달에 제가 생각도 없이 아이하고 뭐 특별하게 얘기하진 않고 주변 흐름에 논술을 시작해야 된다 해서 네네. 논술을 3월 초에 2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 네네. 아이가 기백 부분이 심화가 좀 덜 되어 있어서 네. 지금 논술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해서 어제 아이하고 얘기를 해서 네. 논술을 나중에 6월 모의고사 보고 네. 7월쯤에 그때 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그만두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라서 네네. 아까 제가 미처 못 여쭤본 것 중에 지금 아이 이 상태에서 논술 과연 해도 맞아요. 되는지 그리고 네. 지금 시작이 또 시작을 하게 되면 어느 쯤에 아이한테 해야지 가장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많이 궁금했어요. 네. 뭐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학생부상에 드러난 진로 희망 사항과 종합 의견에서 수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또 네. 수학 교사의 꿈을 꾸고 있는 것에 좀 일관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교내 활동 열심히 참가해서 아까 우리 자기주도 학습상 받았는데 이 점도 돋보이는 것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으로는 내신이나 모의고사 모두 수학 성적이 우수하다라는 게 우리 친구의 장점으로 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에서 수학과 영어 성적이 그래도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는 걸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좀 보완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수시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도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이 전반적으로 부족한데 이제 부족하다라는 건 뭐냐면 희망하는 대학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적 추이도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향상되기보다는 기복이 있거나 내려가는 추세라서 그 부분도 조금 그렇고 말씀하셨듯이 과학 성적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겠는가. 또 수학 영어도 성적 하락폭이 보이고 있어서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성적에 기복이 있다. 이걸 좀 안정시키는 것에 일단은 급선무를 둬야 된다라고 장단점 분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서강대학교 자연과학부 수학 전공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지 선생님께서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서강대 합격 100m 달리기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에 대한 흥미, 수학 교사의 꿈으로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아쉬워요. 진로 활동이 부족해서 좀 많이 속도가 느려졌죠. 교과 성적 부족, 모의고사도 불안정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멈췄습니다. 50m에서 멈췄네요.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이제 50m 지점에서 멈춰서 우리 하기성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몇 미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 학생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전략을 잘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선 하기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서강대와 한양대학교 전형의 특징 그리고 보완할 점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서강대부터 화면을 통해서 어머니가 좀 간략하게 정리되는 자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시 전형에서 서강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이 전형이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에서 면접이 20% 들어가고 수능에 대한 최장력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전년도보다 모집 인원이 한 10명 정도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이 또 내신 평균의 합격선이 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자들의 이제 평균 내신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뭐 도전 가능성에 있어서는 내신 부족 극복할 만한 비교과 활동이 부족하고 또 진로 연계 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서강대 논술 전형인데요. 다음은 교과가 40%고 논술이 60입니다. 최장력 기준이 2개 2등급인데 수학비 또는 과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과학이 이때는 두 과목 평균이죠. 근데 모집 인원이 대폭 축소했습니다. 지난해 540명에서 올해는 468명으로 자연과학부 안에 이제 수학과 있는데 여기도 83명에서 54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쟁이 좀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행히 서강대학교는 이제 논술이 수리 논술만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이제 과학이 좀 미진한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수학에 관한 뭐
흥미나 노력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가지고 간다면 어머니께서 이제 7월 이후로 논술을 생각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뭐 수학의 한 2등급 또는 1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저는 수능과 수리 논술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신 이제 과학 논술까지 확대할 것이냐 말 거냐는 이제 6월 모의고사 끝나고 고민하셔도 되는데 서강대 논술 전형에서만 놓고 봐도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과가 뭐 40% 들어가지만 극간 점수가 그렇게 변별력 있게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친구도 지금 현재 최장력 기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도전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자, 바로 이어서 한양대 논술 전형인데요. 한양대는 학생부 50에 논술 50입니다. 근데 이 대학의 특징이 뭐 비슷한 대학에 비교했을 때 결정적으로 지금 논술 전형에서조차도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뭐 지방에 갔더니 학생들이 수시 6장 가운데 한 장은 그냥 한양대로 결정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정도인데 그러나 이제 인원이 대폭 감소했고 최장력 기준이 표시됐기 때문에 경쟁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다. 이 대학 역시 서강대랑 마찬가지로 자연계인 수리 논술만 나왔던 대학이기 때문에 과학이 좀 미진한 우리 친구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다. 자, 도전 가능성은 수리 논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의 수학학습을 같이 하면서 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 학생부도 뭐 크게 50%라고 돼 있는데 물론 서강대보다는 변별력이 좀 있긴 하지만 교과 성적에서 불리함이 작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3학 1학기 성적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 뭐 크게 자연계 학생들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까 어머니께서 논술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었는데 이 수리 논술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이 앞으로 그 대입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계획에 있어서 방향 정하셨으니까 속도를 내실 때는 단기, 중기, 장기적 계획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제가 화면을 통해서 단기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앞에 닥친 게 이제 가장 큰 이벤트는 물론 3월 10일 날 모의고사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연습인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신 관리다. 그래서 2학년 2학기까지 성적 하락했던 것들을 만회할 중요한 시험이 3학 1학기니까 이때 이제 전교과 할 것도 없이요. 국수연과 4개 주요 교과에 대해서 2등급대를 유지하려고 하는 목표점이 중요할 것 같고 비교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도전하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서울의 중위권 대학까지 우리 학생이 생각하면 비교과를 해가지고 학생부 뭐 자기주도상 활용하고 이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프로치를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탐구만 그렇지 국수형 성적은 우리 친구가 생각하는 대학 목표권에 분명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비교과 관리는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기 계획인데 대학별고사를 3월에 신청을 했다가 우리 7월 유보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단시간에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을 같이 보는 대학도 많아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수리과학을 같이 준비하는데 우리 친구는 과학에 대한 아직 개념과 심화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일단 서강대, 한양대 공통점이 수리 논술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 대학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논술 준비를 병행했으면 좋겠고 현재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3월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계획은 뭐 뭐니 해도 수능입니다. 학습의 우선순위를 어머니가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친구는 자연계이기 때문에 수학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학만큼 같은 비율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과학입니다. 그리고 영어 마지막이 이제 국어가 되겠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영어가 쉽게 나온다고 하니까 국어를 미반영하는 대학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역시 국어도 자연계 학생에게 상당한 변별력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좀 목표를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생명과학하고 화학을 하는데 제 생각은 화학부터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중에 겨울방학 때 과학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공부는 개념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 도표 정리 같은 것들에 대한 자료 정리를 좀 하시면서 문제풀이, 실전풀이 시간 재면서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두 개를 동시에 다 잘하긴 힘드니까 일단 우선순위 한 과목 정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한 과목은 롱텀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6월 이후 여름방학 때까지 해서 9월에 완성시키자. 이런 계획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기성 선생님께서 이제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논술 전형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제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을 목표로 준비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대학은 수시에서 어머니께서는 아직 목표권에 두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서울시립대 수학과 논술 전형을 추천합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논술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니까 도전해보면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주대학교 수학과가 있는데 아마 지금은 생각지 않으실 텐데 저희가 여기 이제 목표로 추천드린 게 수리 논술만
시행을 하는 대학이라서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혹시 6월 모의 수능까지 갔는데 탐구 성적이 3등급대 혹은 2등급대까지 진입이 안 된다. 또 국수형 성적이 2학년 대비해서 또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수능 보기 전에 논술을 실시하는 건국대학교나 동국대학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이 대학이 수능 전에 논술 보니까 전반적인 수능 레이스에서 좀 페이스 조절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하게 그리고 더욱더 모의고사가 발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수능 전에 쓰는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어서 이제 정시까지 생각하시면 정시 때는 뭐 홍익대 자율전공 제가 이 대학을 왜 뽑았냐면 4개 영역 가운데서 택 3이거든요. 네. 과학이 정말 안 나온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주대 수학교육 수학과, 국민대, 뭐 건국대, 동국대까지 정시 모집의 목표권을 두시고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성적이 안 나왔을 때까지 감안한 추천이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원래 생각하셨던 서강대 그리고 한양대에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아, 예. 그러면 지금 아이 그 수리논술 하는 거를 그럼 계속 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요? 네, 답변 드리면 계속 제가 분석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적으로 2개 중에 그러니까 수시하고 정시 모집 중에 우리 아들이 어느 쪽에 더 강점을 띌 수 있느냐. 그럼 모의고사가 아직은 완전히 안 돼 있으니까 수시 쪽에도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논술 보는 전형에 모든 대학이 수리과학 논술을 보는 게 아니고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도 있으니까 일단 과학은 6월 이후에 어머니가 당초 생각하셨던 7월에 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지금은 일단 수리 논술에 포커스를 두셔서 맞춰놓고 준비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머니 오늘 내용 도움 많이 되셨나요? 아, 예, 많이 되었습니다. 네. 이 상담 내용 조언 들으신 거 잘 참고하셔서 어머니께서도 도움 많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호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수학교사를 꿈꾸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과학 논술이 없는 대학의 논술 전형이 유리하고요. 과학 탐구 성적 향상이 필요합니다. 목표 등급은 수능에서 수학 영어 1등급, 국어 과탐은 2등급을 목표로 공부하길 바랍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수시는 논술 중심 전형 수학과로 서울시립대, 아주대, 건국대, 동국대를 추천하고 정시는 홍익대 자율전공, 아주대, 국민대 수학과, 건국대, 동국대 수학과, 수학교육과 일반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성적 향상과 유리한 전형을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 지난주부터 2015학년도 수시전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수시전형 집중 탐구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실기 위주 전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계획인데요. 네. 우선 실기 위주 전형이라고 하면은 예체능 계열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전형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 보면은 2015학년도 실기 위주 전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학, 문학, 수학, 과학 등 기존의 특기자 전형의 영역에서 포함되는 전형들이 실기 위주 전형을 많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을 좀 보면요. 전년도에 9,551명을 선발하던 모집 인원이 17,359명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전체 수시 인원 대비 4.6%에 이르는 모집 인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결코 소홀히 할 전형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특기자 전형을 포함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폐지된다 이런 얘기도 돌았었는데 실기 위주 전형으로 흡수가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좀 혼란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특기자 전형의 선발 인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은 이제 대입 간소화 방안에 따라서 축소 내지 폐지로 가닥이 잡혔던 특기자 전형이 실기 위주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축소가 되면서 선발 인원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먼저 특기자 전형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던 전형이 외국어 고등학교와 국제고 학생들한테 유리한 어학 특기자 전형이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 전형을 좀 살펴보면요. 경희대학교는 예정대로 발표했던 대로 이 전형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이제 건국대와 동국대 등은 축소를 했는데 고려대학교와 연세대는 2014학년도와 큰 차이가 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연세대는 인문학 인재 계열에서 102명, 그리고 사회과학 인재 계열에서 118명, 그리고 국제 계열에서 394명을 선발하기로 했고요. 다른 대학보다 많은 인원을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어학 관련 특기자 전형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자연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수학이나 과학 관련 특기자 전형은 어떨까요? 네, 다수 대학이 전년도보다 선발 인원을 축소를 했는데요. 우선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특기자 전형 가운데서도 과목과 관련된 실적을 비중 있게 반영하는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려대학교는 과학인재 전형에서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다음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그리고 면접 30%를 반영하고요. 또 연세대에서는 과학, 공학, 인재 계열 특기자 전형에서 서류 평가와 면접을 통해서 24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실기 위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마무리 조언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어떤 대학은 이제 실기 위주 전형에서 1단계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3배수를 선발하고 있고요. 또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선발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선발하다 보니까 학생부 전형과 사실은 혼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폐지되거나 축소된 대학들도 많고, 또 이거는 대학마다 시행 방법이나 전형 요강 또는 선발 방법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에 사전에 준비를 할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수시 전형 집중 탐구, 오늘은 실기 위주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이 출연해 변화된 2015학년도 대입 준비 방법과 수능 전망,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전략 등을 알려드립니다. 3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콜, 3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백준영 기념관에서 펼쳐지는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까지며 참여 신청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TBS와 함께 2015학년도 입시를 발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꿈인 고등학생입니다. 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학생일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은 걸까요? 이제 광고 쪽이나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학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담을 좀 해볼 텐데요. 정재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학생 정재원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3월 모의고사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좀 긴장되시나요? 아직 시간이 안 나요. 이제 고3 돼서 뭐 좀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아무래도 좀 입시에 대한 압박감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입시에 대한 압박감. 예, 뭐, 제가 오늘 다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의 내용을 좀 분석한 것을 토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우리 학생의 상담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권 4년제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하는 학과에 갈 수 있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좀 분석해 드리면요. 국어가 내신 국어 2.75등급, 수학이 4.5등급, 영어가 1.25등급, 사회가 2.33등급이고요. 국영수사 평균은 2.69등급입니다. 주요
과목을 학기별로 이제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4에서 3등급으로, 수학은 이제 5등급에서 4등급 왔다 갔다 했고요. 영어는 사실상 뭐 거의 꾸준히 1등급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좀 분석해 드리면요. 작년 11월 모의 수능에서 보면 국어는 2등급, 수학이 7등급이네요. 그리고 영어가 1등급,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이 각각 이제 5등급이었고요. 9월과 11월을 좀 비교해서 보면요. 국어는 유지했지만 수학은 뭐 6에서 7등급 하락했는데 뭐 큰 의미는 찾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영어 1등급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 활동은 이제 핵심적인 것들을 좀 보면요. 영어 연극반 1, 2학년에 이제 영어 연극반을 주로 이제 교내 활동을 했고요. 봉사 시간은 이제 교내 활동 중심으로 한 42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교회 활동은 이제 역시 봉사 활동 중심으로 마을 생활관 청소 등을 했고요. 수상 내역을 좀 보면요. 1학년 때 이제 영어 경시대회 1등, 이 학생이 이제 전학을 했는데, 전학한 후학교 모두 영어 경시대회에서 이제 1등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역시 이제 영어 쓰기 대회, 영어 말하기 대회 각각 다 1등을 했고요. 성상품화 예방 글짓기 대회 장려상, 사회 올림피아드 장려상, 이런 상 등을 받았고요. 희망대학은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었는데요. 1지망은 숭실대 글로벌 미디어 학부, 2지망은 서울여대 컨텐츠 디자인학과, 3지망은 연세대 생활디자인학과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대부분의 이제 인문계열 학생의 경우에도 이제 수학교과에서 좀 성취도가 좋으면은 입시 전략을 짜기가 상당히 수월한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수학교과 성적은 조금 처지지만, 또 상대적으로 영어교과에서는 교과, 비교과 통틀어서 아주 탁월성이 돋보이는 학생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우선 정재원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예, 먼저 이제 우리 학생의 그 내신 성적을 먼저 성적을 분석해 드리면요. 우선, 영어 성적이 높다라는 거는 뭐 금방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수학과 과학, 그리고 이제 기타 과목들에 대해서 성적이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겠고, 국어와 사회는 이제 평범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그 전형을 도전하기에는 내신이 좀 부족하지만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 또 이제 정시 전형 같은 전형에서는 크게 분리할 거 없는 내신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모의고사 수학을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제 보면 그 수학을 포함할 때와 수학을 포함하지 않을 때의 편차가 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보셨듯이 이제 모의고사 수학이 이제 7등급까지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모의고사 수학을 포함할 경우, 그리고 이제 아직 사탐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사탐이 이제 뭐 다른 성적하고 이제 비슷하게 나온다고 생각했을 경우, 가정을 했을 경우에 수학이 포함되면 한 70%대의 백분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수학이 빠지면은 한 90% 이상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이제 비교과를 좀 분석해 드리면요. 비교과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것은 이제 영어였습니다. 영어에 관한 영어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제 생활기록부를 이제 꼼꼼히 살펴보니까 미술에 관한 소질이 아주 탁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교내 네. 미술대회에서 상도 받았고 사진전에서도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의식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뭐 고등학생에게 사회의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좀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품화 글짓기 대회라든가 사회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걸 봤을 때 영어 능력, 미술 소질, 또한 이제 어떤 사회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갖춰져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또 연극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취미 활동을 보니까 외화를 감상하거나 또 첼로 연주 이런 창의성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요. 장래 희망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했는데 상당히 그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리더십이나 이제 봉사활동 같은 이런 부분에서 공식적인 기록을 통해서는 두각을 나타낼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종합 의견을 조금 보니까 전학을 와서 뭐 적응을 잘했고 또 그 학교에서도 좋은 인성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된다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성과 리더십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학생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면이 하나 있어요. 네. 뭐 우리 학생도 좀 잘 알겠지만 이 학생에게 한번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생 그 출결 사항을 보면요. 무단결석이 1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단지각이 2회가 있어요. 혹시 뭐 크게 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이유를 물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무단 지각은 제가 이제 늦잠을 몇 점
율법 차서 하는 것도 있지만 네. 무단 결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전학을 많이 다녀서 불가피하게 한 번 하게 된 거거든요. 학교로 옮기는 과정에서 날짜를 네. 못 맞춰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학생을 보니까 영어뿐만이 아니라 뭐 예술 쪽 여러 가지 관심과 재능이 많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일지막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숭실대학교 글로벌 미디어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숭실대 100m 달리기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출발했습니다. 좋아요. 영어와 창의성, 확실한 진로를 바탕으로 지금 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수학과 과학 내신 컴퓨터 관련 비교과 때문에 우리 학생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변수작용, 면접과 출결 상황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보이고 있습니다. 80m에서 멈췄네요. 네, 우리 학생이 현재 80m 지점에서 멈춰서 이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요. 우선 정지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은 또 무엇이고, 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숭실대, 서울여대,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화면을 보면서 그 각 대학의 특징과 우리 학생의 가능성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이제 숭실대학교 그 SS 미래인재 전형의 이제 글로벌 미디어 학과인데요. 근데 이 글로벌 미디어 학과가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문과와 이과를 동시에 뽑았다가 최근에는 이과 IT 대학으로 완전히 편제가 되면서 이제 이과만 뽑는 대학인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교육과정상 컴퓨터 학과 내지는 이제 멀티미디어 학과에 조금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육 과정에도 보면 이제 공학 계열의 이제 수업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수학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쉽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80m 지점에서 이제 멈추게 된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 과거에는 또 문과적 성향을 또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변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우리 학생의 장점을 우선 최대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출결 문제를 잘 소명하고, 특히 이제 전학이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극복하는 과정들을 잘 드러낸다면 우선 도전을 해보는 것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연세대학교하고 이제 서울여대인데요.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과거에 이제 가정관리학과에 속하는 그 네. 학과인데요.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학과의 성격이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연세대학교의 그 내신 합격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으로는 일단 1단계 통과도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고요. 반면에 이제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류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이 사탐이 한 2, 3등급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수학 빼고 나머지 과목에 성적이 높기 때문에 서울여대 정시 그 세계 영역 반영 지원을 하면은 웬만한 과, 언론 홍보과가 제일 높은데 웬만한 학과들은 다 합격선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여대는 지금 당장 생각하기보다는 서울여대보다는 약간 상향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수시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여대 경우에는 정시 합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상향 지원을 고려해라,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학생 어떤 점을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보완점은요. 좀 단순한 편인데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논술 전형을 동시에 대비해야 되는 이제 큰 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수학이 약하기 때문에 세계 영역 대학, 반영대학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요. 우선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을 동시에 대비할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수학이 이제 문제인데요. 수학은 지금 내신 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전공 이런 것과 관련을 해보면은 그렇게 아주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다만 어떤 한 과목이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네. 그것이 주요 교과라면 좀 평가가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수학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수능 준비는 수학으로 몰입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내신만 좀 관리를 하는 차원으로 수학 공부를 해주셨으면 동시에 잘 대비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금방 지적했듯이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출결입니다. 그런데 출결이 그 자체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결과 관련된 내용들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우리 학생이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앞서서도 전학하는 과정에서 이런 출결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는데 이런 면에서 이제 자기소개를 통해서 소명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올해 이제 일부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안 받는 대학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안 받는 대학의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로 소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런 데는 이제 불리하겠죠. 이런 거 입시 요강 잘 살피셔가지고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을 도전해보고 싶으시다면은, 논술을 준비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논술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 학생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영어 지문이 나오는 논술을 한번 도전해볼 것을 권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학생이, 수학을 빼놓고 나머지 3개의 과목에서는 최저학력 기준 통과가 가능합니다. 네. 따라서, 영어 지문이 나오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서 통과 가능성이 있는 이런 학교가 있다면은 논술을 적극적으로 해볼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수능 관리는 지금은 이제 국어와 사탐에 조금 집중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사탐 무시했다가는 이제 큰 코 다칩니다. 앞서 뭐 과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요즘에 잘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탐은 앞으로 6월달 이후에 개념 정리해가지고 7월, 8월에 뭐 완전히 마스터해서 8, 9월에 이제 문제풀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6월쯤 되면 우리 학생들이 슬럼프가 오거든요. 네. 슬럼프가 오게 되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만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슬럼프 오기 전에 요즘에 3월달 굉장히 집중력 높거든요. 이런 때에 사탐 공부들을 좀 많이 해두는 것이 전체적인 수험 관리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사탐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점수대를 보면은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탐은 47점이 거의 이제 1등급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제가 2월 28일 날 방송에서도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아무리 어려운 사탐 과목도 20문제 중에 19문제는 맞춰야만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탐 공부는 지금 서둘러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따라서 이제 목표 등급은 국어하고 영어 사탐은 1등급, 수학은 내신은 3등급, 수능은 그냥 알아서 좀 편한 마음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목표 등급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하규성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 정재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영어 지문에 강점이 있다는 점을 살려서 이제 논술 준비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는데, 네. 자, 영어 실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논술 전형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대학별로는 수리논술이 나오는 대학도 있는데, 여기는 우리 친구가 너무 불리해지니까, 영어제 시문이 나오는 대학은 아무래도 영어에서 약점을 띠고 있는 친구들이 6장의 제한된 카드를 쓸 때 좀 신중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을 좀 적극적으로 노리신다면, 좀 상향했을 때, 경희대 인문 쪽이나, 네. 아니면 이하여자대학교, 여학생들끼리만 경쟁하니까, 여기도 이제 사회과학이나 경영 쪽은 도표를 활용하는 게 좀 수리적 감각이 요구되긴 하는데, 인문 쪽은 또, 영어 지심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조금 방향을 돌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에서도 학생부를 활용할 때 아예 수학을 빼고 국어나 영어 사회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으니까 이럴 때 또 내신은 굉장히 훨씬 좋아지거든요. 이런 점들이 우리 친구한테 전략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재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적합할지 추천 전형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의 추천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논술 전형으로 두 개로 논술 전형 그리고 이제 정시까지 해서 나눠서 좀 분석을 해드리면요. 네. 우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에 디지털 컨텐츠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레온 르네상스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1단계는 이제 서류 100%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점수 70%와 인성 면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미술대학입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는 실기로 뽑는 미대인데, 수시에서는 이제 입학 사정관제로 뽑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영어도 잘하고, 그 다음에 예술적 감각도 탁월하기 때문에 또 이제 상대적으로 서울 안쪽에 있는 대학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모집 인원도 올해 좀 늘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 한번 도전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추천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명여대 이제 미디어 학부 11명 모집을 하는데요. 숙명 미래
미래 리더 전형입니다. 면접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면접 60%인데 우리 학생 보니까 뭐 학교 축제에서 뭐 MC도 했고 뭐 대중 앞에 면접 같은 거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또 모집 정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경쟁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뭐 앞서 얘기했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 학생의 그 출결을 잘 활용해서 극복이라는 쪽으로 한번 좀 연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전형, 논술전형 좀 말씀드리면요. 이화여대, 금방 그 학예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화여대에, 의류학과가 있습니다. 뭐, 조금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는 학과인데요. 여기가 이제 영어 논술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아요. 세계 영역 2등급인데 이게 만만치 않는데 우리 학생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지문의 장점과 그다음에 최저학력 기준 통과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외대 프랑스어과 역시 영어 지문이 나오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정시는요. 우리 학생 세계 영역 을 지금 잘하기 때문에 세계 영역을 보는 대학들이 좀 있어요. 홍대,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건국대 예술학부 영상전공 또는 영화전공, 인하대 연극영화과 이론전공, 그다음에 서울예대 다군과 덕성여대 등에서 세계 영역만 반영하거든요. 이러면 충분히 우리 학생 도전해 볼만하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 전형까지 상담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오늘 도움 많이 됐나요? 네. 네, 좀 자신이 생겼어요? 네. 우리 학생 보니까 재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상담 잘 참고하셔서 그 좀 폭을 넓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꿈꾸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유리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을 동시에 준비하길 바라며 논술 전형 지원 시 영어 지문에 대한 강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완할 점은 국어와 사탐에 집중하고 수학은 내신만 준비하기 바랍니다. 또한 출결 문제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경희대 국제캠퍼스 디지털 콘텐츠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숙명 미래 리더 전형, 논술 전형으로는 이화여대 의류학 전공과 한국외대 프랑스어과 등을 추천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3 학생 2명의 수시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하기성 선생님, 또 정재원 선생님, 결정적 코치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일도 수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숙명여대 미디어 학부를 꿈꾸는 고3 학생, 또 사회복지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